한국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FA컵 4라운드 32강전에서 프레스턴 노스엔드와 맞대결을 펼친 경기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부진이 이어지며 현재 리그 5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는 동료 페리시치와의 호흡을 비롯해 월드컵 이후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컨디션의 영국 축구 매체에서는 쉴 때 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와 맨체스터 시티와의 역전패로 부진했던 토트넘이었기에 더욱 주목받았던 이번 경기에서 한국의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발로 출전해 초반부터 밀어붙이어 시즌 7번째와 8번째 골을 연결시켜 토트넘 공식 SNS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도배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은 이렇게 팀이 어렵고 침체되어 있을 때 믿기 힘든 각도에서 뽑아내는 엄청난 감각적인 슈팅으로 팀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이다.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최고 시속 100km가 넘게 세게 차내고 끝에 감아지는 모습에 나는 TV 앞에서 소리 지르며 감탄했어. 페리시치가 전반부터 여전히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하니 손흥민 선수도 직접 저렇게 먼 거리에서 슛을 시도한 것 같다. 콘테 감독이 마음에 안 들지만 손흥민의 이런 골을 보고 나면 토트넘 팬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 다들 한국의 손흥민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지금까지 어디 간 적이 없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항상 잘해왔다고 말해주고 싶어. 나도 동감이야. 만약 손흥민 선수 스스로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느꼈더라면 저렇게 자신감 있는 슛이 골로 연결될 수는 없었겠지. 훈련 때에도 중거리 슛이 저렇게 정확하게 꽂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거다. 토트넘 팬으로서 나는 늘 손흥민 선수에게 고마워. 손흥민 정도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더 나은 팀으로 갈 수도 있고 그의 가마차는 슈팅은 프리미어 선수들 원탑이라고 볼 수 있기에 많은 감독들이 탐내고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이적설에 휘말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경기에 임해주고 있다. 나는 손이가 맨체스터 시티에 가서도 굉장한 활약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맨체스터 시티에는 손흥민처럼 가마차기를 해서 중거리 슛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포지션의 선수가 없어서 상위권에서 매일 기록을 갱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거든. 페리시치의 표정을 봤어야 했다. 중거리 슛을 차는 와중에도 내게 패스를 해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골을 넣은 손흥민에게도 어색한 모습과 제스처를 보여주었어. 솔직히 나도 크로아티아 사람이지만 국가대표 축구와 프로리그 축구에서 활동하는 페리시치의 인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아쉽더라. 손흥민 선수와 조합을 잘 맞춘다면 토트넘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콘테 감독의 잘못과 책임도 있다고 본다. 솔직히 나는 한국 여행을 가서 이런저런 환대를 받으면서도 거만해 보였던 콘테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그 후로 토트넘이 점점 이전 경기력에서 자존심 구기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 같기도 해. 한국에 다녀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작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곳 이탈리아에서 콘테 감독의 자질과 능력은 나름 높게 평가되고 있어. 안 그래도 콘테가 세리에로 와서 감독을 맡을 것 같다는 소문도 있던데 제발 콘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지난번처럼 맨체스터 시티에게 대역전패를 당하는 것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 두 번째 골은 뒤 수비수들까지 모두 합치면 6명 정도가 달려들었던 순간이었어. 그런데 손이는 아랑곳 않고 골키퍼를 넘길 만큼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손흥민의 이런 배짱 있는 플레이가 정말 좋다. 손흥민은 해리케인과 호흡을 맞출 때 아니면 토트넘에서는 솔직히 제대로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항상 혼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다. 아마 한국 국가대표 축구에서의 습관 때문이 아닐까? 이번 월드컵을 봤을 때 나는 한국 축구의 균형이 일본보다 잘 맞지 않다고 느껴서 한일전 축구를 다시 한다면 한국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 이 말도 일리는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닌데 아쉽게도 손흥민 수준의 공격수가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래도 16강까지 갔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한국 선수들의 수준이 몰라보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나는 세 골이나 터질 줄은 몰랐어. 손흥민이 중거리 슛을 넣으면서 지금까지 묵혀있던 답답함이 풀리는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워 손이. 손흥민은 항상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손이 팬으로서 항상 한 골이 아닌 해트트릭 위주로 한번 퍼지기만 하면 2골 이상 넣어주는 손흥민이 정말 자랑스러워. 다들 왜 손흥민 이야기만 하는 거야? 마지막 아르나우트의 골 또한 나는 토트넘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오는 듯한 전율이 온몸에 흐를 정도로 놀라웠는데 이미 경기의 분위기는 기울었고 손흥민의 가마차기 슛에 사람들은 패닉이 올 만큼 깜짝 놀랐던 상황에 7명이 달려들어도 침착하게 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완성한 모습을 보다 보니 아르나우트의 골은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약했던 것 같다. 바로 이거야. 폰테 감독의 리액션만 봐도 그렇지. 그나저나 토트넘의 단장이 유벤투스 스캔들에 휘말려서 토트넘에도 지장이 갈 일은 없을까? 나는 고향이 토리노라 어렸을 때는 유벤투스 팬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런던에서 토트넘 팬이 되면서부터 유벤투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어. 솔직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호날두 노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 한국인 친구는 왜 이곳 런던에는 그런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은 거냐고 울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지. 호날두가 한국에 간 것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었고 경기에 임하던 임하지 않던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 아마 어디에선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런닝머신을 뛰고 있던 모습에 많은 한국인들이 비난했던 것 같았는데 내 기억이 맞나? 소니의 골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터진다는 걸 다들 잘 알 거야. 다음 경기는 요즘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홀란드와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는 맨시티전인데 복수전으로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지난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었는데 역전당할 만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원정 경기에 영향도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 이번 홈경기에서는 맨시티가 아니라 아스널이나 뉴캐슬, 메뉴가 와도 토트넘을 이기지 못할 거야. 게다가 지금 손흥민의 폼은 얼마 안 남은 시즌 동안 득점왕에 도전하라고 해도 도전할 만큼 대단하니까. 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20골 이상 넣는 것은 어려워. 하지만 실제로 이번 경기에 손흥민과 토트넘은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아스날 선수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네. 지금까지 손흥민의 겨울잠 플레이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깨어난 손흥민의 경기에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호흡이 잘 맞지 않아 페리시치의 황당한 리액션을 볼 때마다 답답했는데 이걸 혼자 해결해버리니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인 것에는 틀림없네. 나도 동감이야. 차라리 페리시치를 선발에 넣지 않았더라면 이번 경기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나름 손흥민을 인정해주며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 같던데 실력으로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정말 대단한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2배 이상 더 가치 있는 선수인데 누가 누구를 인정한다는 소리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